무슨 일이야? 제 이름은 사이먼이고 이 영상에서는 전문적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가장 쉽고 최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 튜토리얼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짚어주고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이 영상을 다 보면 여러분만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나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영상은 완전 초보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도 빠뜨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또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코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멘터라는 시각적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멘터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 빌더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시각적 에디터를 통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무료 테마와 무료 플러그인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용이 드는 부분은 호스팅뿐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가장 적합한 호스팅을 월 3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또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 모바일 친화적인 전문가 수준의 웹사이트 템플릿 수백 개에 접근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워드프레스에는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잘못된 플랫폼을 선택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워드프레스를 검색하면 상단에 두 개의 웹사이트가 나타납니다. wordpress.com과 wordpress.org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wordpress, org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라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wordpress.org에 접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워드프레스 알아보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서버에 설치한 후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할 때는 여기 WordPress.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WordPress.com은 무엇일까요? WordPress.com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호스팅 플랜과 웹사이트 빌더 플랜을 제공하는 영리 기업입니다. 여기서 플랜 및 가격을 클릭해보면 다양한 플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적인 무료 플랜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연 단위로 결제할 경우 월 4달러부터 시작해서 연 단위로 결제하면 월 4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결제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 플랜을 선택하도록 유도됩니다. 저도 워드프레스.com을 사용해 봤는데 프리미엄 플랜이나 퍼스널 플랜은 실제로 원하는 워드프레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플랜들은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하고 워드프레스 생태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플러그인과 테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테마와 플러그인에 접근하려면 월 단위로 결제할 경우 월 40달러인 비즈니스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워드프레스를 들으면 그냥 wordpress.com에 가서 플랜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무료 플랜에 가입했다가 워드프레스 생태계에 접근하려면 월 40달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 코어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옵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드프레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유일한 것은 호스팅뿐입니다. 여기서는 호스팅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호스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이란 단순히 우리 웹사이트의 모든 파일이 저장될 서버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서버는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설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할 일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팅을 설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서버는 우리 웹사이트의 모든 파일이 저장될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할 건데 이 도메인은 여러분의 웹사이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medxmedia.com이나 yourname,
com처럼 원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대한 서버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 테마와 무료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호스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org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워드프레스에 추천되는 모든 호스팅 제공업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루호스트, 호스팅거, 드림호스트, 그리고 워드프레스.com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워드프레스.com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 워드프레스.com이 포함된 이유는 이해합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블루호스트를 사용하다가 몇 년 전에 호스팅거로 바꿨습니다. 호스팅거가 훨씬 저렴하고 전반적으로 더 좋으며 사용하기도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호스팅이 바로 이거고 이번 영상에서도 이 호스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실제로 호스팅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러분이 호스팅 플랜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할인을 받으려면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제 얼굴과 로고가 보이는 호스팅거 파트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호스팅 플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는 프리미엄 또는 비즈니스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장 공간도 더 넉넉하며 CDN 기능이 제공되어 평균 로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CDN은 전 세계 여러 서버에 웹사이트 파일을 저장해주기 때문에 방문자들의 평균 로딩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고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조금 아끼고 성능 향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결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호스팅 비용을 몇 개월치 미리 결제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제할수록 장기적으로 더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48개월 옵션을 선택하면 처음 4년 동안은 한 달에 3.99로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월 8.99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옵션을 선택하면 1년 동안은 월 3.99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월 11.99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만약 미리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할 여유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48개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는 다른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0일 환불 보장도 제공되기 때문에 처음 30일 이내에 호스팅 플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간단한 클릭만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튜토리얼을 진행한 후에 여러 번 환불을 받아봤는데 정말 간단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 두 번째 단계인 계정 만들기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기만 하면 되고 또는 구글 계정으로도 호스팅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세 번째 단계인 결제 단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결제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더 아래로 스크롤해서 쿠폰 코드가 있으신가요? 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필드가 보이는데 여기에 미틱스 미디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철자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또는 영상 설명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 코드를 적용하면 호스팅 요금제에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되면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안전 결제 제출을 클릭하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호스팅거의 온보딩 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사실 이 질문들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여기 상단에 있는 호스팅거 로고를 클릭해서 바로 호스팅거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나가기를 클릭하면 호스팅거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스팅거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에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메일을 찾아보세요. 이메일을 클릭한 다음 이메일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호스팅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두 번째 단계인 도메인 이름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도메인 이름을 얻으려면 허스팅글 대시보드에서 홈으로 이동한 다음 여기에서 도메인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메인 확장자를 .com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com 도메인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곳에 웹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 웹사이트라면 your personal name, com처럼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비즈니스나 회사용이라면 your company name, com처럼 회사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은 짧고 간단하며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미 medexsmedia.com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끝에 숫자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숫자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웹사이트가 전문적이고 신뢰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메인의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했다면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고 이름이 사용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도메인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웹사이트라면은 개인을 선택하고 회사나 조직의 웹사이트라면 회사 조직을 클릭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등록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계속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호스팅 플랜 제한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호스팅이 있으니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를 클릭해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도메인에 대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중요 도메인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아보세요. 이 이메일을 클릭한 다음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탭과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닫고 여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새 도메인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단계, 즉 도메인 이름을 얻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호스팅글로 돌아가서 메인 메뉴로 이동한 다음 홈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호스팅 플랜을 볼 수 있는데 셋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한다면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에스카이핍을 클릭해서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는 새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들겠습니다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지 허스팅글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허스팅글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튜토리얼을 이미 만들었지만 이 영상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허스팅글 계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이메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선택한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빈 사이트 만들기 Create Blank Site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전에 생성한 도메인이 이미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웹사이트 파일이 저장될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 방문자와 최대한 가까운 서버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방문자가 많을 것 같다면 미국 내에 있는 서버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에서 방문자가 더 많을 것 같다면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유럽 내의 서버 위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했다면 사실상 서버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 파일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버에 저장되어 웹사이트의 성능이 최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했다면 잠재적인 웹사이트 방문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예시에서는 프랑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아주 쉽게 접속하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브라우저를 열거나 새 탭을 연 다음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medicsmedia11com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wp-admine을 붙이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계정의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워드프레스 계정 이메일을 다시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웹사이트의 백엔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를 완료했으니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테마를 설치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왼쪽 메뉴의 외모로 이동한 다음 테마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현재 기본으로 설치된 테마보다 훨씬 더 좋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테마를 설치할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테마 추가를 클릭하세요. 우리가 설치할 테마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테마 중 하나인 아스트라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아스트라를 입력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보이면 설치와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테마 목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이제 방금 설치하고 활성화한 아스트라 테마가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현재 활성 테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시각적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Starter Templates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 이 플러그인을 통해 수백 개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어 웹사이트 제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왼쪽 메뉴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이 창을 닫고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검색창에 Starter Template를 입력하면 바로 이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설치를 클릭하고 활성화를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계정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몇 가지 플러그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호스팅 제공업체로 호스팅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호스팅글 AI, 호스팅글 Easy Onboarding, 호스팅글 Tools와 같은 자체 플러그인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튜토리얼이 있으니 사실상 이런 플러그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은 비활성화하고 완전히 삭제해도 됩니다. 이제 이 플러그인들을 선택하거나 체크한 다음 일괄 작업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해당 플러그인들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완전히 삭제하려면 다시 한번 이 플러그인들을 체크하고 일괄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Lightspeed Cache 플러그인만 남게 되는데 이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캐싱을 활성화해서 사이트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만드는 동안에는 이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이 끝나면 이 플러그인을 다시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이제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 Get Started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이 실행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페이지 빌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AI 웹사이트 빌더에서 Elemento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lementor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 빌더입니다. 사용하기도 쉽고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할 때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멘트를 선택하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 템플릿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웹사이트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직접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을 쭉 살펴보면서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레스토랑 카테고리로 이동하거나 검색창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토랑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템플릿은 프리미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유료이지만 무료 템플릿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템플릿은 무료이고 이것도 무료이며 이건 역시 무료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직접 레스토랑 웹사이트를 만들 때 시작할 수 있는 더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입력할 거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최적화된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으면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웹사이트의 기본 설정 몇 가지를 바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로고를 업로드하거나 사이트에 사용할 다양한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색상 조합도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란색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기능도 몇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 기능만 사용할 거라서 2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 계정에 설치되고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내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선택한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새 웹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여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페이지로도 갈 수 있고 Portfolio 페이지나 Contact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웹사이트는 이미 게시되어서 도메인에 방문하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탭을 열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제 경우에는 merixmedia11.com인데 엔터를 누르면 방금 만든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네 번째 단계, 즉 테마와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시작할 템플릿을 선택하는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웹사이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배우는 단계입니다.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스타터 템플릿 플러그인을 사용해 웹사이트를 설정할 때 설치된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것입니다. Elementor 페이지 빌더에서 웹사이트를 열려면 URL을 상단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 워드프레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상단에 Elementor로 편집이라는 링크가 있는 이 바가 보여야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Elementor 페이지 빌더가 열리고 여기서부터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빌더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를 통해서입니다.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 웹사이트 템플릿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된 모든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것을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싶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엘리멘트로 편집이라는 링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시 한번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에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제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하기 전에 엘리멘터에서 웹사이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서 이 홈페이지의 구조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이것이 바로 웹사이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3개의 추가 컨테이너가 보이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컨테이너의 컬럼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을 클릭하면 이것이 첫 번째 컬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을 클릭하면 두 번째 컬럼이고 세 번째 것을 클릭하면 세 번째 컬럼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부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아이콘 리스트라는 요소가 들어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헤딩, 텍스트 요소, 그리고 버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테이너에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의 다른 모든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으며 그 안에 헤딩 텍스트, 여기 있는 구분선, 그리고 다음 컨테이너와 그 안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이 구조창을 닫고 홈페이지의 일부 요소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왼쪽에 이 텍스트에 대한 메뉴와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바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텍스트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변경하고 싶다면 버튼을 클릭하면 역시 왼쪽에 모든 옵션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버튼의 텍스트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이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실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링크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어떤 링크든 입력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페이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자를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보내고 싶으니 portfolio라고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내 웹사이트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자동으로 링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변경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바로 여기에서 이미지 변경으로 이동하고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한 후 선택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바로 이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이제 페이지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목 상단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텍스트 에디터를 이 제목의 상단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텍스트를 3번 클릭한 후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 어떤 요소든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삭제 딜리트를 클릭하면 바로 삭제됩니다. 또한 전체 컨테이너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비디오 컨테이너가 필요 없다고 가정해보면 X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컨테이너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고 웹사이트의 새 버전을 공개하려면 상단에 있는 게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여기 위에서 페이지를 전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홈에서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곳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새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 탭을 열고 웹사이트 URL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단에 이 바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긴 유닛을 클릭한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팀, our team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 퍼블리시를 클릭한 후 확인 confirm을 누릅니다. 이제 이 새 페이지를 편집하려면 위쪽에 있는 Elementor로 편집, Edit with Elementor를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새 페이지의 페이지 빌더가 열립니다. 이제 바로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헤딩을 끌어다 놓고 여기에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활용해서 새 페이지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을 보려면 바로 여기 있는 S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블럭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 페이지를 위해 여기서 팀이라고 입력하면 팀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 템플릿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 블록 가져오기, import block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각 요소를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템플릿의 모든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에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S 아이콘을 클릭하면 Pages 탭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 봤던 모든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템플릿들의 다양한 페이지를 각각 새 웹사이트에 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웹사이트의 일부가 마음에 든다면 클릭해서 그들이 가진 다양한 페이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About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클릭해서 실제로 마음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마음에 든다면 템플릿 가져오기 Import Template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페이지가 우리가 방금 만든 새 페이지에 가져와졌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X를 클릭해서 삭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우리만의 콘텐츠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경 사항을 게시하고 이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 만든 페이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 만든 페이지의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하려면 위쪽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한 다음 메뉴로 이동하고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를 선택한 후 항목 추가를 클릭해서 우리가 전에 만든 Our Team 페이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게시를 클릭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도 Our Team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 내용을 어떻게 맞춤 설정하는지 알게 되었지만 웹사이트의 헤더와 부터는 어떻게 맞춤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위쪽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한 다음 헤더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바로 여기 펜 아이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의 로고를 변경하려면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로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푸터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푸터까지 스크롤한 다음 이 펜 아이콘들 중 아무거나 클릭하면 푸터 빌더가 열리고 여기서 푸터의 모든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고 하단의 이 아이콘들이나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맞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튜토리얼을 찾고 있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서 워드프레스와 엘리멘터를 사용해 새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단계별로 맞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